자, 이전 강의에서 EC2 인스턴스에 API 서버 세팅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우리 K6라는 부하 테스트 툴도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하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인프라 구성을 한번 보고 갈 건데, 여러분들도 부하 테스트를 하기 전에 항상 인프라의 전체 구성을 그림으로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인프라 아키텍처, 이 그림을 인프라 아키텍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인프라의 전체 구성을 그림으로 그려 놓으시고요. 이 그림을 그려놓으라는 이유는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로 부하 테스트를 해야 전체적인 트래픽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성능적으로 문제가 됐겠거니 하는 진단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프라의 전체 구성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걸 추천드리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성한 인프라의 전체 형태는 EC2 인스턴스의 K6 부하 테스트 툴 세팅해놨고, 그리고 노드 백엔드 서버 이렇게만 세팅해뒀어요. 되게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세팅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 인프라 구성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리고 부하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자, 부하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텐데, 우리 구성한 시스템, 이렇게 구성한 시스템 아직 많이 크게는 안 되지만 요 구성이죠. 이 구성한 시스템이 1초당 몇 개의 요청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조금씩 늘려가 봐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1초에 처음에는 요청 한 개만 보내서 이 서비스가 견딜 수 있는지 보고 한 개는 괜찮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이 백엔드 서버는 이 요청의 개수만큼만 견딜 수 있네. 요거를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그럼 이 K6 스크립트, K6 부하 테스트 툴에 명령어를 쭉 쓰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게끔 부하를 줘.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코드를 지금 작성 바로 한번 해볼게요. K6 서버의 이 EC2 인스턴스로 오셔서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vi script.js 파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제가 기존에 파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걸 일단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자, vi script.js 파일 만드시고 파일을 작성을 할 건데 i 누르면 insert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죠. import로 일단 http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자, 요렇게도 적어주세요. 자, 요렇게 코드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export const options라고 적으시면 K6에 관련된 옵션들을 적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stages 저랑 똑같이 적어주세요. duration 10m 그리고 target으로 6000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닫아줍니다. 일단 마저 적고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export default function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http.get 그리고 요청을 보내는 건데 여기 IP 주소를 우리 아까 API 서버 인스턴스 IP 주소 있죠? 요 주소를 복사하셔서 저거랑 다를 겁니다. 자, 자신의 API 서버 인스턴스의 IP 주소를 복사하셔서 자, 다시 K6 서버로 돌아오신 다음에요. 이걸 붙여넣기 해줍니다. 붙여넣기 해주고 우리 API 이렇게 만들었죠? 이 주소로 요청을 보내겠다. get 요청을 보내겠다. 이런 함수예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1초간 잠깐 휴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해줍니다. 코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스테이지스가 무슨 뜻이냐면 부하를 생성하는 여러 스텝을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처럼 만드는 건데 우리 스테이지 한 개만 일단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duration, 지속 시간이란 뜻인데 10분에 걸쳐서 타겟 6000이라는 게 사용자 수, 가상 유저 수를 만들 거예요. 가상 유저 수가 6000에 도달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세팅해서 실행을 시키면 실제 6000명인 사용자가 여기 요청 있죠. 이 요청을 보내는 것처럼 K6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로직을 막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처음에는 1, 2, 3, 4 해서 10분에 걸쳐서 6000까지 숫자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가상의 유저 수죠. 가상의 유저 수가 6000까지 올라가게끔 세팅을 하고 각각의 유저는 이 로직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요걸로 요청을 보내고 1초 동안 쉬었다가 또 요청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부하를 우리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ESC 누르시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땡땡 WQ 해서 나오면은 자, cat 스크립트 잘 저장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코드가 잘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하신 뒤에 우리 부하 테스트 시작해 볼 거예요.
자, 부하 테스트 명령어는 수업 자료에 있는 명령어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요렇게 가져오시고 엔터 눌러줍니다. 자, 캐시6를 실행시킬 건데 이 script.js 파일에 작성해 놓은 방식대로 실행을 시키겠다는 뜻이고, 요 앞에 있는 이 옵션은 웹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캐시6가 그런 부하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게끔 세팅할 거다. 이런 옵션입니다. 자, 요거를 엔터 눌러줍니다. 자, 지금 초기화 세팅을 하고 점점 요청 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 VU가 Virtual Users. 자, Virtual Users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가 실제 요청을 보내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값인 겁니다. 지금 이 100명, 200명 계속 올라가고 있죠. 200명의 사용자가 계속 요청을 보내는 것처럼 점점 올라갑니다. 230명이 요청을 보내는 것처럼 부하 테스트 툴을 세팅했다. 그게 가상의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하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지, 실행이 되고 있는지 볼 건데 웹 대시보드로 볼 거예요. 여기 K6 서버에 인스턴스 각자 개개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IP 주소가 있을 겁니다. 이 IP 주소 복사하셔서 새로운 탭을 여셔서 여기 보시면 5665 포트번 있죠. 웹 대시보드로 보려면 여기에 5665번 포트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이 IP 주소에 5665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줍니다.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화면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VUS, 이게 Virtual Users,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유저 수예요. 그래서 이 가상 유저 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치들이 쭉쭉 여러 가지로 막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 측정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분에 걸쳐서 6,000명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10분 동안 6,000명까지 가상 유저 수가 도달할 때까지 부하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여기 그래프에서 봤던 이런 식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지금 부하를 실시간으로 주고 있고요. 이 부하에 대한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 웹 대시보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웹 대시보드를 보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 수치들을 다 일일이 보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익혀요? 라는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OT 때 얘기했던 파레토의 법칙 있죠.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서 딱 3가지 수치만 확인하면 돼요. 저도 이 수치를 전부 일일이 꼼꼼히 다 보냐? 아니요, 그렇게 다까지 안 봐요. 딱 3가지 수치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HTTP request rate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많이 보는데, 여기 보면 HTTP REQS 있죠? 이게 지금 여기에 1.03K/S 돼 있는 거는 1초당 1300개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좀 올려보니까 이거는 1초당 1220개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1초당 처리하는 요청의 수를 다른 말로 뭐라 표현했냐? 스루풋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이전에 스루풋이라는 용어 개념 제가 설명해 놓은 거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HTTP REQS, HTTP request,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스루풋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리해내고 있는 스루풋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 스루풋이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하 테스트 결과에서 이 HTTP request rate인 요 값을 자세히 볼 거고요.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체크할 거냐면 여기 올려보시면 HTTP request duration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있죠. HTTP request duration 요 값인데 그래프가 좀 더 보기 편하기 때문에 요걸 위주로 봅니다. request duration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옮길 때마다 값이 조금씩 바뀌죠. 여기 보시면 값이 43ms라고 돼 있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때 요청을 보냈을 때에 평균적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43ms라는 뜻입니다. 그럼 43ms, 요게 우리 평균 응답 시간이 뭘 의미한다고 했냐면 레이턴시 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HTTP request duration, 여기서 나오는 이 request duration이라는 값은 뭘 의미하냐? 레이턴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스루풋, 레이턴시 확인하는 법 여기서 알아봤죠? 그리고 한 가지 더 HTTP request failed라고 있어요. 뭔가 요청을 보냈는데 응답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요청 실패가 발생한다면 왜 요청이 실패했는지를 체크해보고 디버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요청에 대한 실패는 없죠. HTTP request failed에 1초당 0개라는 뜻은 아무 실패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값이 중요하다는 걸 우린 알았으니까 이 결과값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실제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부하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이니 우리가 10분 동안 부하 테스트가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고 최종적으로 나온 이 결과값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직 부하 테스트가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한 VU, 이 Virtual Users, 가상 유저 수가 한 4천을 넘어갈 때쯤에 웹 대시보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자 HTTP 리퀘스트 이게 뭐라 했냐면 스루풋이라고 표현했어요.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요청 수인데 여기 그래프의 흐름을 보면은 620, 800, 900 잘 처리하다가 1400, 1500, 그 다음에 2000, 그 다음에 2400, 2500, 2600, 2800까지 가다가 갑자기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상 유저 수는 분명 3500까지 치솟았는데 2800에 지금 머물고 있죠. 여기는 초반부에 보면은 가상 유저 수와 HTTP 요청 수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3200 이렇게 계속해서 이 가상 유저 수를 올려나간다 하더라도 스루풋이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 스루풋이 현재 시스템의 최대 스루풋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 2700, 한 2800 정도에서 이제 계속해서 머물고 있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초당 2700개 또는 한 2800개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시스템은 1초당 2700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해 볼게요. 현재 시스템의 최대 스루풋은 2700 TPS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첫 번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도 뭐 있냐면 듀레이션, 레이턴시 있죠. 응답하는 속도예요. 이거는 뭘 체크하시면 좋냐면 요청당 응답하는 시간이 비상적으로 높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비상적으로 높은 거가 몇 초인지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 이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특정 서비스에서 만약에 게시글을 조회해오는 응답 시간은 1초가 넘어가는 순간 사용자들이 버그인 줄 알고 이탈률이 심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응답 시간 기준을 1초로 잡아야 돼요. 서비스마다 다르겠죠. 설정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만약에 1초라고 가정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1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청이 2700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나름의 1초 이하의 응답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이걸 말씀드릴게요. 가상 유저 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상 유저 수가 올라가는데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 응답 시간이 점점 증가하죠. 왜 그러냐면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아까 2700개 정도였는데 가상 유저 수가 4500, 5000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청을 1초에 한 5000개를 계속해서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2700개만 처리를 하다 보니 남은 요청들은 계속해서 밀려서 대기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HTTP 리퀘스트 레이트, 즉 스루풋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량은 정해져 있는데 레이턴시가 대기하는 시간 때문에 레이턴시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TTP 리퀘스트 듀레이션,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 뭐냐면 리퀘스트 페일드, 혹시나 요청에 실패가 있는지 분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없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부하가 잘 전달이 되고 그리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잘 나타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하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6000 가상 유저 수가 다 도달할 때까지 이 부하 테스트를 기다릴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이 스루풋이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때까지만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최대 스루풋이고 우리는 목표가 뭐였냐면 내가 구성한 백엔드 서버가 1초당 몇 개의 요청을 최대로 견뎌낼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이 발생하는 순간 부하 테스트를 중단시켜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부하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해석까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 강의에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